문성근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김여진과의 합성 나체 사진, 공화국 배우 문성근을 국정원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유포해서 팀장이 처벌받았습니다. 일어난 행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서 공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로남불이 전형을 또 보여줍니다. 표창원이 국회에서 미술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만회의 올랭피아의 박근혜 대통령의 누드를 합성해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합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일어나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 철거를 안 합니다. 퇴역한 해군 제독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림을 떼어내자 작품을 훼손했다며 처벌을 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뭐든지 관대하고 우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처벌 우선주의로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성근 하면 집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좌파 집안입니다. 북한 온성이 고향인 할아버지 문재리는 연변에서 문익환을 낳고 해방이 되어 귀국하지만 인민군과 소련군에 체포되지만 겨우 석방되어서 남한으로 도망치듯이 월남합니다. 이런 인간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반정부 투쟁을 합니다. 문익환은 평범하지만 까칠하기만 했던 목사로 활동하다가 친구인 장준하가 사망하자 50세가 넘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극렬히 저항하는 반체제의 상징이 됩니다. 문성근은 문익환을 문목이라고 부르는데 이후에 사망 직전까지 수시로 감옥을 들락거려서 자기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9년 남한을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진정한 통일을 일으킨다는 목적으로 무단월북합니다. 김일성을 만나 진하게 포옹하고 회담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이 협작한 6.15 공동선언도 이때 김일성과 문익환이 선약한 내용입니다. 돌아와서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갑니다. 석방되고 북한과 합의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을 조직하고 문익환은 남측의 위원장이 됩니다. 참고로 북측 범민련에서 발행하는 기관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적화통일 문제로 북한과 이견이 생기고 북한의 공격을 받아 경론을 벌이다가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당시의 비서였던 수상한 하태경이 증언합니다. 이때 좌파들의 농단에 넘어가지 말고 판단을 잘했으면 좌파 정부들이 들어서질 못했을 겁니다. 김영삼도 후회한다고 아쉬워했듯이 빌 클린턴 1차 핵위기 때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만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어지러운 사단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북한이 꺼거지는 해외 한국에 있는 집안에 조화와 함께 조문단을 보내는데 그런 집안이 몇 개 있습니다. 전태일, 김대중, 그리고 문익환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애지중지하고 챙기는 좌파 집구석들입니다. 남북노동자 통일 축구대회에 참석한 북한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 행사가 모란공원으로 가서 전태일과 문익환 묘에 절을 하고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에 헌화합니다. 노동자상의 의미는 북한에게 선동의 상징물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문성근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이며 수백 번 목을 숙입니다. 문성근은 2003년 노무현의 비밀 지시로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되어서 김정일에게 핵 문제 해결과 답방 문제를 조건으로 2조 원을 퍼주기로 하고 귀국합니다. 문성근은 문익환이 김일성에게 약속한 일이라고 남북 공동응원가를 북한에 전달합니다. 아버지의 평생 염원이었는데 이루게 되었다고 논평합니다. 문성근은 여론을 조작하고 촛불 시위에서 암약하는 시민의 날개와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 조직원을 개표안으로 침투시키는 시민의 눈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성근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영화에 출연을 못했다고 합니다. 목록을 보면 왕이나 판사로 좋은 배역으로 출연도 했던데 좌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습관인가 봅니다. 자기가 대종상을 못한 게 그동안 우파 배우들만 상을 줘서 그렇다고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잘해야 주지 매일 똑같은 연기만 하는데 대종상을 어떻게 받습니까? 송강호, 김혜수가 우파라 상 받았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문성근 씨,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입만 열면 일제가 어쩌고 반일운동이나 하고 태생적으로 원행 불일치한 인간 문성근입니다.